아이고. 자, 우리 노천불치 오늘 둘째 주 과정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 과정은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 과정도 중요하지만 둘째 주 과정은 좀 길고요. 좀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께 좀 엑기스만 좀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천불치 둘째 주 과정만 잘 알아도 내가 고객을 초대하고 만나고 하는 그 내용들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고객이 만들어지면 그 고객을 또 홈미팅을 또 이렇게 하면서 센터로 또 초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주차는요, 이제 명단을 작성을 하고, 만남과 초대를 하고,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요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명단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센터로 초대하든, 홈미팅으로 초대하든, 뭐 1대2 미팅으로 초대하든, 내가 그럼 만나는 건 어떻게 만나느냐? 뭐 전화로도 만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STP는 사업 설명, 명단 작성 들어가 볼게요. 명단 작성은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명단 작성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그 레시피가 없으면 요리하기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찾아보고 요리를 하는데 그 레시피와도 같은 거예요. 건축으로 비유하면 설계도와도 같고요. 그 명단은 이렇게 설계도가 없으면 건축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명단이 없으면 이 비즈니스를 시작조차를 못해요. 그래서 명단이 가장 중요한데 이 명단은 목표와 계획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요. 명단에 정성을 들여야 되고요. 명단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에겐가 이 명단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명단이 없다라는 건 내가 사업을 아직 시작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단 작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명단 작성을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 명단 작성의 자세는요, 먼저, 선입견이나 판단을 배제하는 거. 우리가 명단 작성할 때, 아, 이 사람은 안 해. 이 사람은 굉장히 요즘에 일이 많고 바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어서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원래, 정말 너무 돈이 많고, 여행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 내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B가, 사업가가 판단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스폰서하고 의논하면서 상담하면서 명단을 작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명단은 확률 게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 루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명단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거죠. 명단을 작성하고 플랜을 보이기 전까지는 사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명단이 없다, 아직 명단이 없어요라는 건 아직 사업 시작 안 했어요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작성을 할 때 비로소 스테미의 사업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단은 자신감이고요. 명단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 자신감이죠. 어, 명단이 많으니까 나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소홀하게 대해도 돼. 나는 명단이 많으니까, 소개할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명단은 확률 사업이지만 명단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 명단의 숫자는요, 사업의 재산이고요. 명단은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명단은 자유를 꿈꾸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고, 정말 진정으로 꿈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 그래서 자유를 꿈꾸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단의 작성 방법이 있어요. 이제 자세는 얘기했어요. 그러면 명단을 어떻게 작성할까? 반드시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명단의 숫자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안에만 넣어놓는 게 아니라 반드시 꺼내야 된다. 머릿속에 있는 명단도 꺼내야 되고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명단도 꺼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종이에 적어야 된다. 명단을 수첩에 쭉 적어가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지인의 명단, 내 시댁 식구의 명단, 내 친정 식구, 친인척의 명단, 그리고 남자분들은 군대의 뭐 동기 명단, 그리고 뭐 직장 옛날 친구 명단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단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업 설명을 하겠다라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 그리고 항상 새롭게 명단은 추가된다라는 거. 명단은
내가 누군가를 소개했어요. 근데 그 A라는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A가 또 C를 소개했고 뭐 D를 소개했는데 이 A가 별로 사업에 대한 열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가 소개했던 B, C, D 이런 분들이 지금은 B 때문에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명단을 내가 추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후원을 하면서 그들이 나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후원을 하면서 그들의 명단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단을 추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2차 명단을 거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거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 파트너의 고객이 거절했는데 또는 내가 소개한 사람이 거절했는데 그러한 사람도 2차 명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소비자로부터 소개받거나 내가 아는 나에게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로부터 소개를 받은 사람도 내 명단에 추가가 되고 또 강의를 듣거나 시스템에 참여 중에서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맞아. 그 사람 진짜 옛날에 보험 잘 하셨는데 생각이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강의를 듣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시스템 안에 꼭 들어와 계셔야 된다라는 게 강의를 듣다 보면 맞아. 오늘 우리 이미경 기자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면 맞아. 나도 백화점에 아는 매니저님이 계시는데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보험을 하시는 분이 강의를 하시면 맞아. 나도 그 설계사분 잘하실 텐데 떠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적어 놓으시고 바로 연락을 해 보시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열정을 받을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명단에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단 작성 방법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단 작성할 때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계속 나옵니다. 미리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내가 이 사람은 안 할 거야. 이 사람이 직장에 있으니까, 이 사람 바쁘니까, 이 사람은 뭐 부자니까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내가 미리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 분류를 우선순위로 한다. 카테고리를 분류를 하면서 이 사람은 나로부터 전달을 받았을 때 이 비즈니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를 나눠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긍정 마인드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사람이니까라고 해서 분류를 좀 해보는 거예요. 나의 친분도를 좀 추려보는 거죠. 이 사람 나의 말이라면 무조건 100% 믿어주는 사람이야. 그럼 A급으로 넣는 거고 B급은 C급은 C급은 어떻게 보면 한 번쯤 내가 뭐 가게 가서 옷을 사 입었다라든가 안면이 있는 사람. B는 C보다 더 좋은 사람이죠. A보다는 약하지만. 그래서 내가 말하면 내가 나의 자세를 보고 궁금해할 수 있는 사람을 B로 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명단을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이 좀 접촉해 보면 좀 확연하게 좀 보일 수 있죠. 쉽게. 그리고 이 사람은 사업자가 될 건지 전업자가 될 건지 부업자가 될 건지 명단을 이것도 좀 분류해 보는 거예요. 사업자 명단으로 전업자. 그 사업자에서 전업자가 나오고 또 부업자는 부업자 명단으로. 그러니까 명단도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는 부업자로서 가능한 사람인지 부업자는 또 소비자가 나오면 또 그분은 또 부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또 부업자가 사업자가 되고 사업자가 전업자가 되고 전업자가 또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모든 걸 카테고리화 좀 시킨다. 그리고 소비자는 화장품만 전달하는 명단을 그러니까 우리는 오토십을 분류해 보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급하게 막 시스템 들어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시스템 들어오는 것이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지만 우리가 화장품을 전달했을 때 우리가 그 싸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차피 쓰는 화장품 내가 바꿔 쓰면 나에게 돈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공짜로 쓸 수 있어요라고 얘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화장품 하나 쓰기 시작을 하면서 이분들을 오토십을 신청을 하게끔 하시면 오토십 명단을 작성해 볼 수 있는 거죠. 오토십을 쓰는 사람들은 또 오토십을 계속해서 또 전달하시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명단을 쭉 작성을 해서 이렇게 오토십으로 분류하다 보면 그 안에서 부업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업자들을 다시 전업자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초대 기법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온라인에서 명단을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온라인 안에서 우리 지금 인스타라든가, 저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온라인 안에서 DM으로 또는 연락이 오거나 연락이 가거나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의 명단을 추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맞춰보는 거죠. 그것도 명단에 추가가 되고 또 101번째 새로운 명단은 101번째 이건 이제 뭐냐면 거절을 내가 처음에 리크루팅을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그 사람이 거절을 했다고 해서 아 이 사람 안 할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냥 아 기분 나빠 뭐 이 사람 아니면 뭐 사람이 없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절을 했어. 그럼 그 거절한 사람을 아 내가 다시 다음에 다시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101번째로 놓는 거죠. 그리고 제품을 나만 써도 괜찮은 거거든요. 나라도 하나라도 쓸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 그분이 쓰고 좋으면 또 한 사람 또 소개할 수 있겠죠.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명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스템 중에 생각이 탁 드는 사람,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쭉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명단은요, 이렇게 정리가 필요하다. 무작위로 명단을 막 써보는 게 첫 번째예요, 사실은. 우리 핸드폰 안에 있는 명단을 무작위로 내가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한 100명 명단을 만들기, 200명 명단 만들기 쭉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카테고리화 시켜서 정리를 해본다. 정리하면서 오토신문 분류하고 온라인 분류하고 친인척 분류하고 그리고 101번째로 놓는 사람들을 분류해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단이 없다는 고민보다 어떤 분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저 명단이 없어요. 저는 명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제분들 결혼할 때는 명단 청첩장 500장 만들잖아요. 명단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팔 사람이 없어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단이 없지 않아요. 누구도 명단이 없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직 그 마인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팔아? 난 못 팔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파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단이 없는 거죠. 파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면. 그래서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를 줄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명단이 없다라는 것보다. 그래서 내 안에 컨텐츠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차라리 그 고민하신 것이 낫다. 그래서 명단은 누구나 명단이 있다. 여러분의 우리의 나를 떠난 모두가 다 명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사 입는 곳,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는 곳, 모든 게 다 명단이죠. 머리하러 가는 우리 머리 정말 뭐 보름에 한 번씩 가잖아요. 머리하러 가는 곳, 여러분 뭐 네일 아트 받으러 가는 곳 다 명단이죠. 이런 명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명단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문제를 좀 극복해 보겠습니다. 자, 명단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명단이 왜 이렇게 차트가 많냐면 중요해요. 나 아직 명단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아직 사업 안 하는 마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명단이 있어야 요리가 들어가고, 레시피가 있어야 요리가 들어가고, 설계도가 있어야 건물이 들어가는데, 명단이 있어야 우리가 한 발짝 나갈 수 있는데, 명단이 없다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직 안 하고 있다.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단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명단에도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 명단을 작성을 할 때, 누구를 먼저 A급으로 놓을 것이냐, looking for looker라고 해서 기회를 찾는 사람을 찾는다.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을 맨 A급으로 놓는 거죠. 그래서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 근데 저는 A급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그렇게 뭐 대단한 꿈도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또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는 또 다르죠. 저는 늘 자신이 없었거든요. 뭔가 좀 자신이 없었고 뭔가 좀 소심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남들이 나를 볼 때는 저 사람은 와 대단한 사람이야 뭐 뭐든지 해낼 것 같아 이렇게 정말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남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다시 재평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 자기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뭔가 할 사람인데 정말 잘할 사람 같은데 이런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내가 듣고 있는다면 나는 그런 사람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를 내가 다시 생각해야 돼. 우리 대부분이요. 자기가 자신을 좀 무시하거든요. 아유,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이게 되겠어? 아휴, 내가 잘하는 게 내가 있겠어? 이렇게 나를, 보통 좀 내가 나를 무시해요.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포기하니까 가장 소중한 내가 나를 무시하고 가장 소중한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그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어,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이 내가 나를 좀 접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아우, 당신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좀 재평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좀 소개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가 소득이 필요한 사람, 돈을 벌고 싶고, 부업자를 찾고 싶고, 요즘에 정말 이런 분들 너무나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나와 신뢰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신뢰가 없는 사람보다도. 그리고 자녀와 부모로서 욕구가 있는 사람. 이거는 뭐 누구나 있지 않을까요? 다 부모로서 잘 하고 싶고, 정말 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고, 이 욕구가 없는 부모가 있기야 하겠죠. 있기도 하겠죠. 그죠? 하지만 저는 거의 99%는 부모로서 자식을 잘 키우고 싶고 욕구가 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에게 이런 부모가 되고 싶다. 정말 있죠.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서도 몽골에서도 오로지 다 꿈이 자녀예요. 근데 몽골은 보통 세명씩 아이가 보통 세명씩네명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로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명단의 우선순위다. 그리고 작은 성취를 경험한 사람,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성공을 해봤어요. 이뤄내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잘할 수 있겠죠. 평소에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시간 정말 시간 시간을 약속을 잘 지켜주고 나의 시간 관리 잘하고 이런 사람이 좋겠죠. 시간이 그냥 뭐 정말 코리안 타임, 우리 몽골 타임도 있어요. 코리안 타임. 정말 어느 나라든 이런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온다 그러고 안 오고 전 이거 정말 우리나라 심한 것 같아요. 정말 화요일 날 올게요 라고 그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했는데도 왜 아무렇지도 않게 약속을 어기는 이런 분들이 진짜 사업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들죠. 너무 타인의 시간을 정말 함부로 어겨버리고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좀 여러분도 고객하고 시간 약속해놨다가 안 오고 약속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타인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좋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명단의 우선순위라는 거지 이런 사람만 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명단의 우선순위 A급이라는 거지. 뭐 약속을 안 지킨 사람 B급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런 분은 그런 분에게 또 맞춰주시면 돼. 늘 이 사람은 2시간씩 늦어. 그럼 나도 한 1시간 반 늦게 가면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B급으로 놓으시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 소개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명단에 넣지 마?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명단에 넣는다. 그런데 A급에 분류를 하자. 피부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좋겠죠. 외모에 관심이 없는 사람 있죠.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고객을 만나서 딱 미팅하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샘플만 써요. 이런 사람 있어요. 와, 그러면 정말 답이 안 나요. 샴푸, 트리트먼트도 샘플만 쓰고요. 화장품도 샘플만 쓰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샘플만 쓰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그런 분들은 화장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화장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현실 점검과 플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익성으로. 그리고 이런 분들의 피부와 외모에 관심이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명단에 A급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왕이면 공짜로 쓸 수 있는 거, 돈 벌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면 좋겠죠. 그리고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찾는 사람. 근데 이런 분들 정말 좋아요. 피부과 많이 다니시는 분들, 안전하고 좋은 제품 찾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나 소비자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명단과 관계없이 누구나 소비자는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명단을 확장할 수 있죠. 자, 사람들은요, 당신을 온라인에서 20번에서 25번은 봐야 당신에게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쯤에 그 일을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봐서는 뭐 되겠습니까?
인연이라는 것이. 그래서 명단을 확장한다라는 건 온라인에서는 정말 나라는 사람을 끊임없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택트는 세상에 맞는 빠른 변신이고 적자 생존의 시대다. 이제는 강한 자가 약한 것을 잡아먹는 시대도 아니고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시대. 그리고 온라인에 명함을 뿌리는 게 SNS 계정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스타를 하고 있고 유튜브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명함을 온라인에다 계속 뿌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온라인에 자기 인스타에 자기의 일상을 아름다운 일상을 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사업을 계속해서 그냥 알려주는 그 내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명함을 확장을 하시고 제품을 팔려고 하지 말고 나를 팔아라. 나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내자,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기준점을 찾아라. 어, 그 인스타에 어떤 남자가 약간 단발 장발의 남자분이 화장품을 광고를 하는 그 영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 아주 멋지더라고요. 화장품을 남자가 처음에는 화장품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비춰주더라고요. 아주 멋지게. 자기를 착 비춰주면서 화장대 앞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손을 씻는 모습이라든가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너무 멋있으니까 이분이 뭐지? 무슨 광고지? 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화장품 광고예요. 또 언젠가 어떤 여자분이 너무 멋지게 자기 일상을 인스타에 일상이 나오는데 너무 멋있으니까 이분은 뭔 광고지? 하고 쳐다보니까 그 비누 광고를 하는데 그 비누로 머리를 감고 막 하는 게 짧은 쇼커트 머리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이 사람이 뭐지? 사람에 관심이 생기니까 제품에 관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품을 막 한다고 해서 그 제품이 이렇게 바라봐지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들고 있느냐, 이것을 활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제품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파는 거, 나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SNS를 한글로 치면 눈이에요, 눈. 바라보는 거. 우리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SNS가 눈이에요, 눈. 그래서 눈이 서로를 지켜보는 세상에 서로를 바라보는 거. 세상을 바라본다. 이 눈이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좀 무섭죠, 사실은. 자, 명단 확장은 그러면 누구나가 갖고 있는 세 개의 서클이 있어요. 가능한 한 많은 명단을 올려라. 여기 서클 한번 볼게요. 이 서클은요, 누구나 갖고 있는 세 개의 서클이 있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이 서클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서클이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가 A급의 서클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A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그 다음 서클이, 2단계 서클이 얼굴 정도만 아는 사람이에요. 얼굴 정도만 아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서클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세 번째 서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는 있는데 잘 보지 못한 사람들, 추가 명단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올 명단들. 음. 그래서 우리는 모두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의 직장 동료나 이 A급의 명단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족 중에서도 친척 중에서도 친구나 직장 동료가 이 첫 번째 서클에 들어오지만 이 첫 번째 서클 중에서도 A급, B급, C급으로 나눠지겠죠. 그다음에 얼굴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얼굴 정도만 아는 사람 중에서도 명단을 분류할 수 있겠죠. A급, B급, C급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추가 명단이 들어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단은 계속 늘려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STP를 만나는 사람의 수만큼 기회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명단 걱정부터 하시는데 저는 반드시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단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명단을 적었습니다. 명단을 분류를 했고, 명단을 스폰서와 함께 피드백을 통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단 작성을 끝냈습니다. 그럼 명단을 가지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만남과 초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야 되겠죠. 명단을 가지고. 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과 초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누구를 A급 명단에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고 그를 만나고 그리고 그를 초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팅이 들어가겠죠. 만나는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미팅을 하죠. 그리고 다시 초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명단과 미팅은요, 결국 무엇을 위하는 거냐면 초대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초대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남과 초대는요, 반드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 명단은 스폰서와 함께 작성을 했어요. 그럼 그 명단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는 거는, 1일차 만나는 거는 반드시 스스로 만나야 돼. 반드시 스스로 한다. 그리고 만나는 것까지도 스폰서가 연락을 해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한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를 정해야 되고 언제 만나자, 몇 시에 만나자, 어디에서 만나자. 여러분들 실수하는 게 내가 전화를 했어요. 명단을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고 나서 그래 우리 그래 반갑다. 그래 그럼 그래 우리 점심 하자. 알았어. 그럼 내가 다음 주에 전화할게 하고 이렇게 끊어버리면 다음 주에 또다시 전화를 해서 우리 언제 만날까? 시간을 또다시 정해야 되는 전화를 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다음에 전화해요. 다음에 연락해요. 그래요. 이렇게 끊으면 절대로 여러분 불편해지고요. 두 번째 전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화를 했을 때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단한 대본에 의해서 전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화하지 마시고 간단한 대본에 의해서 전화를 하시는 거죠. 그거를 FORM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FORM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간단한 명단을 작성을 해서 대본을 만들어서 전화를 하신다라면 나는 말주변이 없어. 나는 정말 소개가 너무 어렵고 초대가 너무 어려워. 이런 분들이 쉽게 연락하고 쉽게 초대를 만남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FORM은 뭘까? 다음 차트에 나와요. 자, 그러면 만남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누가 성공하고 싶다는 야망을 가졌는지. 저 사람은 야망이 있어. 저 사람은 굉장히 뭔가 해내고 싶어 해. 이런 분들. 또 추가 수입을 원하는지. 뭔가 굉장히 돈 벌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수입으로는 안 된다. 뭔가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청하는 사람이 진지하게 면접을 보는 것처럼 경청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초대하는 거예요. 어디로? 시스템으로. 그래서 이 단계는요, 시스템으로 초대하는 단계는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하고 요구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 처음 만나자마자 에이전트 하세요. 이렇게 결단하는 단계가 아니다. 뭔가를 끌어내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 그냥 우리가 그가 알고 싶은 것을 내가 편안하게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때 6가지 방법 첫 번째가 처음부터 통화가 길어지지 않도록 사설이 너무 길면 안 되겠죠. 내가 뭔가 초대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내가 너무 통화가 길어져. 다른 얘기가 너무나 길어져.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요즘에 연예인 얘기하고 친구들 얘기하고 너무 잡다한 얘기로 통화가 길어지면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을 먼저 칭찬하고 인사말부터 하는 거죠. 인사말 어떻게 해요? FORM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어, 패밀리. 당신의 가족은 잘 지내고 있어? 남편 잘 지내고 있어? 직장 잘 다니니? 이런 식으로 패밀리, 가족, 아이들은 학교 잘 다녀?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겠죠. 우리 딸이 이번에 이렇게 상을 받아왔어.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FO, O는요, 아큐페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그 회사, 오피스라고도 하죠. 오피스? 회사. 그래서 회사에 대한 파악을 해보는 거죠. 다니는 직장 어때? 파악을 해보는 거죠. R은 레크레이션이에요. 너가 하고 있는 취미가 어떤 거야? 시간이 나면 어떤 일로 시간을 보내?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M은 미팅이에요. 미팅 또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들, 또 미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것들, 이거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전화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건 이유와 상황 파악을 해본다. FORM으로 좀 파악을 해보자.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인가 아무나 소개하지 마세요, 진짜. 또 이렇게 하면
다 또 여러분들이 걸러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인가?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이왕이면, 저 사람이 일을 찾고 있는 사람이고, 이왕이면 피부에 관심이 많고, 건강에 관심이 많고, 이런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보는 거죠. 파악을 해보는 거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시간이 없어. 그럼 시간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줌 미팅에 강조해주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미팅하는 날짜와 참석 날짜, 이런 것들을 정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초대하고 만날 때 날짜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너 수요일 날 시간 돼? 그러면 나 수요일 날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두 개 날짜를, 복수의 날짜를 제시해 본다. 그래서 너 다음 주에 수요일하고 금요일 시간 되니? 내가 너가 그 시간이 되면 내가 그 이틀날 시간을 맞춰볼게. 사실 나는, 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되지만 그렇게 두 개 날짜만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수요일은 안 되는데 토요일은 될 것 같아.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날짜를 맞춰본다라는 거죠. 초대를 전화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전화로 너무 많은 얘기를 해버리면 만날 필요가 없어지겠죠. 전화로 회사 브랜드 얘기 다 해버리고, 그리고 막 모든 걸 다 먼저 얘기해. 금액까지도 먼저 얘기해버리는 거죠. 우리 제품이 그쪽에서 반응이 좋잖아요. 그 여러분들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반응이 좋으면 회사 이름 얘기하고요. 마케팅 플랜까지 다 얘기하고요. 누가 얼마를 번다까지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액까지 다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그래, 그래. 그렇구나. 라고 듣지만 그 다음에 전화 잘 안 될 거예요. 왜? 이미 부담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 만나면 저 에이전트를 사야 되는구나. 라고 딱 알아버리는 순간 저- 전화를 피하게 되죠. 반드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위기 파악하셔야 됩니다. 전화로 절대로 사업 설명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득하지 않아야 돼요. 막 전화로 그러니까 이거야 이 정도면 이거 얼마 안 해 이러면서 설득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조건부 강요하지 마세요. 특히 보험하시는 분들 너가 와서 들어주면 나 하나 들어줄게. 너가 와서 사면 나도 하나 사줄게. 어제 센터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며칠 전에 저 몽골 가기 전에 우리 그 센터에 어 88 하나 사면 3천만 원짜리 부동산 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조건부로 왔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88만 원짜리 화장품 하나 사는데 3천만 원짜리하고 조건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웃음이 나왔는데 근데 어떤 거든 이런 조건부로 하는 거는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한테 가서 하나 들어주면 이거 하나 사주면 내가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를 어필하는 거, 나 자신을 보여주는 거,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은 화장품을 들고 왔는데 A라는 사람이 들고 온 화장품은 기분이 나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들고 온 거는 싸구려 같아. 그리고 관심이 없어. 근데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제품을 들고 왔는데 제품이 너무 고급져 보이고 너무 관심이 생기고 나는 이걸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타내주는 정말 그 사업성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라는 사람을 어필해줘.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어필이 안 됐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하느냐, 누가 가지고 왔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커다란 기회를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커다란 기회를 내가 너무 장사꾼처럼 너무 싸구려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전화로 약속 잡는 방법이 나왔어요. 자, 전화로 약속을 잡는 방법이 시간, 장소 정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데 시간은 복수를 좀 정해보자. 날짜를 복수를 좀 해보자. 복수의 날짜를 제시하고 상대방이 선택하게 한다. 그리고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아야 되고 간단 명료해야 된다. FORM의 활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패밀리, 오큐페이션, 레크레이션, 머니, 메시지, 모티베이터 다 됩니다. 그래서 FORM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대사를 좀 작성을 해서 전화를 들고 그 순서대로 잘 지냈어? 내 가족은 어때? 남편 직장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직장은 어때? 다닐만 해? 요즘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후에 시장이 너무나 어렵다는데 장사는 잘 되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너 취미는 요즘 시간은 어떻게 보내? 여가 시간은 뭐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활용을 잘 하셔서 대본 작성을 하셔가지고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패밀리 가족의 안부를 묻고 오큐페이션 직업 회사 안부를 긍정적으로 묻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할 거는 너희 남편 요즘에 너네 그 회사 괜찮아? 막 요즘에 구조조정 너무 심하던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남편 잘리는 거 아니야? 라고 긍정적으로 들어가면 부정으로 들어가면 상대는요 기분이 나빠요. 야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가게들 망할 것 같은데 너네 가게도 망할 것 같은데 괜찮아? 너네 가게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고객은 화가 나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니, 우리 남편 승진하거든? 아니, 우리 가게 장사 잘 되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좀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긍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너네 남편 회사 좀 요즘에 어렵던데, 너네 남편은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아마, 어, 그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난 생각해. 너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긍정으로. 그러면 더 오히려 부정으로 들어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남편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죠. 항상 상대를 긍정으로, 항상 상대를 칭찬해주고, 보험하시는 분한테도, 보험에서 안 되잖아요. 요즘에 보험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기분 나빠요. 저 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긍정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미용실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없어서 가게가 망하게 생겼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절대 바깥으로 꺼내지 마시고, 이 가게가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유, 다 예약제라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으로 들었을 때 기분 좋게. 아우, 요즘에는 이렇게 손님이 없어도 다 예약제로 해서 참 편안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오히려. 항상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긍정으로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도요. 어, 주말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의 어떤 현실 점검이에요. 레크리에이션이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관한 파악입니다. 파악을 해야지 내가 비전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메시지 전화로는 부동산 사지 않아요. 전화로 집 사지 않습니다. 전화로 우리 440 패키지 사지 않아요. 전화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런 일반적인 가족의 안부를 묻고 만나라. 만나는 약속만 정하는 것이 전화 상담입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말로 오픈하지 말고요.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할 게 있어. 나 너한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진지한 얘기 하고 싶어. 우리 한잔하자.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만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할 때는요. 진지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하시면 안 돼. 뱅뱅 돌리시면 안 되고요. 말하다가 말 못하니까 아유 술이나 한잔 하자고 술 취해가지고 얘기하시면 절대로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에 오히려 실망해요. 그리고 대화법이요. 고객의 말을 먼저 많이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내 말만 하지 마시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려고 해요. 이게 본능이래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든 내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상대의 말을 더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집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상대는 막 말하고 있는데 난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상대가 물어보면 내가 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잘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팁을 드리면 상대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라고 상대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리플레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상대가 그러니까 나 직장에서 내가 진짜 상관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나 그만두고 싶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너 그 사람한테 너가 지금 앙대당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너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네? 어휴, 진짜 너무 힘들겠다. 그걸 다시 한번 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신나죠.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럼 또 그 다음 얘기를 또 하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너 말을 이렇게 잘 듣고 있어라는 것을
계속 한 번씩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대화법이에요. 7030 대화법. 70대 8, 30의 대화법이에요. 자, 마지막 차트입니다. 사업 설명. 그러면 이제 명단을 가지고 만남을 했어요. 만났어요, 이제. 만났을 때 전화로 하는 방법 다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제 드디어 만났어요. 만났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플랜이 있고요. 프로덕이 있고요. 피플이 있습니다. 플랜은 많은 사람들이 프로덕과 피플은 잘할 수 있어요. 제품 설명과 피플, 관계라든가 스폰서 자랑이라든가 이런 거 잘할 수 있는데 플랜에서 약해요. 근데 플랜으로 들어가야 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플랜, 마케팅 플랜으로 내가 어떤 플랜을 제시할 것이냐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플랜을 유념하시고 3P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업 설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Just show예요. 첫 번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알리는 단계. 그러니까 사업 결정을 하는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러 나가서 1대1 미팅, 1대2 미팅을 하는데, 특히 1대1 미팅에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어머, 얘가 무슨 일을 하더니 이렇게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나의 모습을 그대로 알려주는 단계이지. 너 지금 해. 결정해. 우리 사업하자. 이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나서.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부담감을 가지고, 어우, 내가 이수빈 리더를 만났는데, 이수빈 리더가 만나자마자, 아, 나 지금 에메랄드 됐어. 나 에메랄드 됐는데, 지금 이렇게 수입이 들어와. 이러면서 막, 정말 너무 한 발짝 앞으로 나가서, 그를 설득하는 내용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수빈 리더가 그 다음에 연락을 하면 안 받죠. 그래서 안 받아버리면, 마음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날 때는 이제 우리 수빈이들은 그걸 잘할 것 같아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너무 편안하게 나라는 사람이 지금 내가 뭔가 행복하고 내가 지금 즐겁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알려주는 단계는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게 뭐지? 옛날에 태권도만 열심히 했는데 이제 태권도를 안 한단 말이야? 우리 지금 뭘 하지? 근데 뭔가 너무 즐거워 보이고 그래서 1대2 미팅을 나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나 어떤 일 하고 있는데, 나 정말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 그래, 너 어떤 일인데, 좋은 화장품을 쓰고서 나 이렇게 좋아졌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관심을 막 가지면, 그러면 너 다음 주 언제 시간 돼? 우리 한번 차 한잔 하자. 다시 한번 이 1차 연결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심도를 끌어내주고, 내가 쓰고 있는 거. 그런데 이런 고객이 있어요. 앞서가는 고객이 있어요. 응. 나 너무 궁금해. 나 뭔가 하고 싶은데, 너 하는 일 어떤 일이야? 나 진짜 뭔가, 이렇게 막 나오는 고객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바로 연결을 해도 괜찮죠. 아니면 내가 바로 그 다음 단계 좀 들어가도 괜찮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내가 하는 일을 알리는 단계인데, 알리는 단계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 괜찮죠. 어, 두루뭉실하게 알리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알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꿈. 내가 잊었던 꿈을, 그들의 잊었던 꿈을 내가 터치해주고 찾아주는 겁니다. 꿈을 떠올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꿈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능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꿈이 없었는데 내가 운동만 하다가 운동을 접으니까 내가 너무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이 있었나? 운동 말고 내가 어떤 꿈이 있었을까? 내가 어떤 때는 너무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내 꿈이 선명하게 다시 살아났고 나에게 이런 꿈이 있었다라는 것이 나는 정말 가슴이 떨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상대는요. 얘가 어떤 일을 하는 거지? 단순히 이거는 화장품 하나 쓰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내가 화장품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내가 어차피 나는 아모레 화장품을 쓰고 있었는데 화장품 하나를 바꾼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이런 꿈이 생겼고 나에게 앞으로의 내 삶이 너무나 희망차고 행복해. 그럼 그 사람은요 알고 싶고 듣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약속을 잡는 거죠. 그 스폰서와 함께 다시 만나는 거죠. 그럴 때, 다시 약속을 잡을 때,
다시 만날 약속을 잡을 때 중요한 게 뭔가 거리를 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내가 쓰고 있는 거 한번 뿌려줄까? 너 한번 내가 체험해 줄까? 그러면,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반쪽을 딱 뿌려주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반을 뿌려줬으니까, 이거를 세 번을 뿌리면 효과가, 이거 72시간 유지가 되거든. 우리 줄기세포 성분은. 그러면 반을 뿌려놓고, 그 다음날 또 뿌리고, 그 다음날 또 뿌리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타나. 그러면, 내가 오늘 뿌려주고, 내일 다시 만날까? 약속을 잡아버려. 자연스럽게 잡는 거죠. 그러면, 나 그럼 내일 다시 한번 뿌릴래. 그러면 내일 뿌릴 때는 나를 뿌려줬던 분하고 같이 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전문가가 뿌리면 훨씬 더 좋을 거야. 알았어. 라고 해서 그 다음날 약속을 다시 잡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안 되면, 그럼 언제 가능해? 언제 시간이 돼?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그럴 때 복수의 날짜를 정한다. 그럼 다음 주에 화요일,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어때? 이렇게 약속을 잡아보는 거예요. 자, 3개월 안에 100명에게 사업 설명을 하겠다라는 나의 목적을 한번 또 가져보는 겁니다. 나는 100명을 3개월 안에 나는 사업 설명을 할 거야. 결정을 할 거야가 아니고 나는 사람을 그렇게 만나볼 거야라는 거죠. 자, 현실 점검은 나에게, 꿈과 비전은 상대방에게.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현실 점검은 나에게. 아까 한 것처럼 요즘에 사이가 너무나 힘들잖아. 너도 힘들지. 요즘에 되는 거 없잖아. 너도 힘들어 보인다. 너도 애들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걸 현실 연금을 그한테 맞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나한테 맞추라는 거죠. 나 애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 나 남편 직장도 너무 좀 위태롭고, 나 우리 부모님들도 아프시고, 나는 정말 추가 소득이 너무나 간절했고, 이걸 나의 비유로 맞춰야 되는 거지. 너네 부모님도 아프시고, 너 돈 필요하지 않아? 너 일해야 되지 않아? 너 애들 어떻게 키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여기서 대화가 단절이 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현실적으로 나한테 맞추고, 상대방에겐 정말 괜찮아.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꿈이 있고, 너희 남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희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니. 너무 애들이 어쩜 그렇게 독특해? 애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너무 잘할 것 같고, 너무 잘 될 것 같아, 애들이. 애들이 뭐 정말 시크해. 막 이러면서. 이 꿈과 비전을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거죠. 이 부분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막 기분이 좋아. 근데, 그 애들이 막, 어떻게 이거 애들 키울 거야. 그런 애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는 나에게 현실적으로 맞춰라. 내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애들이 막 진짜, 어떻게 내가 애들을 키워야 되나. 이런 고민 나 정말 많이 했어. 막, 나에게 맞추는 거. 이해 가시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 남편이 나라 되니까 데리고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아니, 그 집 남편이 어떻게 그 남편하고 살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점검은 나에게, 꿈과 비전은 당신에게. 이해 가시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사업 설명이 이제 중요한 중요성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났는데, 아예 술이나 먹자. 술 한잔 하자. 이거 사업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1일차를 1대1 미팅을 나가서, 1일차 미팅을 나갔어요. 우리 파트너가. 근데 만나고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좋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왜 만나서 좋은 거예요. 밥 먹고, 차 한잔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너무 즐거운 만남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 뿌려는 줘봤나요? 제품 설명을 해봤나요?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봤나요? 했더니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만나고만 왔는데요. 이거는 사업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1일차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는 전화로 해도 되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업 설명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편안하게 나를 보여주는 거. 너무 뱅뱅뱅뱅 돌지 말아라. 어느 정도 선명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스스로의 열정을 높이는 방법이자 도구다. 사업 설명은, STP는 스스로의 열정은 내가 STP 하고 나면 내가 업그레이드가 돼. 내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사업 설명 후에, 자, 오늘 고객을 만나고 왔는데, 스폰서한테 연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기다리죠? 잘 만났는지, 2일차 약속은 잡았는지, 뿌려는 줬는지, 이게 궁금한데,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그래서 스폰서가 전화했더니, 만나고 왔는데요. 그냥, 차 한 잔 마시고요. 그냥 식사하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사업 설명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매일 만나죠.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도, 비즈니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차 마시러 만나고 놀아요. 이것도 다 STP죠. 남편 얘기하고, 시어머니 얘기하고, 아이들 얘기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만남을 내가 하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이냐? 난 이걸 팔아야 돼.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난 오늘 이걸 팔기 위해서 난 설명해야 돼.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어떤 일인지, 어떤 제품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들어가야지 사업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설명 후에는 반드시 자료를 전달하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설명의 툴, 그런 리플렛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자료들 전달하시고, 어, 그리고 반드시 2일차 약속을 잡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사업 설명의 횟수는 언제가 좋을까요? 횟수는 얼마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주일에 제가 보기에 사업 설명은 2, 3회 정도, 신규 사업 설명은 2, 3회 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 설명, 계속해서 STP 만나서 파트너를 독려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또 따로 들어가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설명은. 그리고 내가 만났던, 미팅했던 많은 분들은 반드시 홈미팅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홈미팅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홈미팅은 그럼 뭐냐? 홈미팅은 어떻게 주최하는 건지 이 방법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3개월 안에 홈미팅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 정도는 돼야 돼요. 홈미팅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장황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라 두세 명, 몇 명 모이게끔 그 팀을 모여서 스폰서님과 함께 홈미팅을 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으면 또 좋겠죠. 3개월 안에 반드시 홈미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 사업 설명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부에게는 동시에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시스템대로 해야 되고요. 상담 후에 방향 지시 받은 대로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서 상담한 대로. 음. 그리고 사업자의 자세를 갖추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띵동을 보내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다 오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띵동에서 여기서 세 번째 보면 사업자의 자세 갖추기, 복장, 향기, 표정.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복장에서, 옷에서 막 그 김치 냄새가 나고 막 이러면 안 돼.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복장을 잘 갖춰 입어야 되고,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띵동에서 어떤 말을 제가 보냈냐면,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로부터 받는 인상은 자세와 용모, 복장, 제스처가 55%가 되고요. 목소리 톤이나 음색이 38%가 되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내용이 7%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UCLA 심리학 교수 엘버트 메라비언이라는 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첫 번째 55%의 기준이 뭐냐? 어, 자세와 용모, 복장, 제스처. 이것이 55%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외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이 55%나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 톤, 음색이에요. 명확하게 차분차분하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 사업 설명하지 마라. 여러 사람들 있는데 뭐 친목해 나갔거나 동창회 나가가지고 막 이게 뿌리면서 이게 너무 좋다 뿌리면서 보여주니까 어머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하니까
20명 있는 데서 막 다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 절대로 여러분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이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듣기와 아까 제가 70대 30%의 듣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체크해주는 그 방식, 그 스킬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 바로 말하는 거예요. 돌려 말하지 말아라. 뱅뱅 돌려 말하지 말아라. 스텝이 사업이 무엇인지 돌려 말하지 마라. 나 사실은 이런 일 하고 있어. 나 이런 제품 하나 썼는데 너무 좋아서 화장품 하나 바꿔 쓴 게 다야. 그리고 너무 행복해. 그리고 이 일은 이렇게 쉽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 그래서 바로 말하는 거지. 돌려서 얘기하지 마셔라.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기. 부정적인 말 하고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고객이 생각이 다른 거죠. 그건 다단계잖아. 나는 그런 일 못해. 그러면 또 다단계가 뭔데? 그래서 막 싸우려고 드는 거죠. 근데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과 부딪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깁니다. 하지만 바락바락 우겨서 싸워서 이기면 그는 다시는 못 만나는 거예요. 다시 놓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래. 맞아. 너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맞아. 인정해 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은 조금 달라. 이렇게 그냥 슬쩍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그분의 반응이 너무 안 강하면 더 이상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자료 같은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른 얘기 하시면서 편안하게 하고 오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2일차례 연결하고 3일차 연결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종교 얘기라든가 정치 얘기 절대 금물이에요. 너는 무슨 당 지원해? 넌 이번에 대통령 누굴 뽑아? 막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또 고객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얘기 안 했는데 고객이 어디 정치 뭐 어디 누구 지지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어, 내 얘기를 얘기해 버리는 거죠. 저는 절에 다니는데요. 저는 민주당 지원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이제 막 또 뭐 설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아직 뭐, 저는 뭐, 글쎄요. 그냥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피해버리세요. 그래서 저는 사과하러 왔지, 종교 얘기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사전 동의 없이 카톡 밴드 온라인 초대를 막 해버리는 거 안 되는 거죠. 항상 사전 동의 하에 내가 초대하겠습니다. 초대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링크를 보내드리는 거죠. 중요해요. 그리고 여유 있는 자세로 당장에 나타나는 반응에 크게 개의치 않아야 된다. 그 사람의 반응에 내가 뭐 훅 올라오거나 감정이 격해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업 설명 직후에는 반드시 제품을 전달한다거나 자료를 전달해서 뿌려준다라거나 데모 시험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홈미팅 요령이에요. 홈미팅은 적어도 2주 전에 날짜를 선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파트너를 소개했는데 그 파트너가 그 다음 또 누군가를 소개했고 또 누군가가 소개해서 한 5명 정도가 모여졌어요. 소비자든 누구든. 그러면 우리 홈미팅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같이 한번 만나요. 우리 스폰서님들과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날짜를 2주 후에 날짜를 정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홈미팅 광고를 하는 거예요. 프로모션을 해서 스폰서의 A 자랑을 통해서 우리 스폰서는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해서 그 홈미팅을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날짜 선정을 여유 있게 한다. 그리고 2, 3일 전에 날짜를 다시 확인한다. 음. 그다음에 두 배수 초청은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막 많은 사람을 초대하려고 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동기부여는 줘야 되겠죠. 자리는 적게 배치한다. 즉 의자를 너무 많이 놔버리면 부담감 가질 수 있고 보기 좋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화이트보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주변 정리가 깔끔해야 되고 어떤 가정집에서 하게 되면 가정집에 강아지라든가 아기가 있고 막 이러면 불편하겠죠. 그리고 주변이 좀막 너저분하면 또 안 되겠죠. 주변 정리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복장도 내가 어디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집에서 하면 너무나 딱딱한 홈미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딱딱한 정장은 또 그렇죠. 약간 편안한 복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건 그 모임 분들에 대한 정보를 강사님에게 전달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그 홈미팅을 주최하는 그 집에서 그분에게 호스트를 맡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호스트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 설명보다 이런 시각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예를 들어서 2시에 잡았으면 우리 1시 반에 시작합니다라고 좀 미리 이런 시각에 초대가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 2시에 시작하는데 2시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2시에 시작하니까 1시까지 오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자가 사업에 관심 있는 분, 예를 들어서 홈미팅이 끝나고 나서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남아달라고 해서 애프터 미팅에 다시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반드시 애프터 미팅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사의 사업 설명 중에 막 질문하는 걸 금지하시고요. 끝나고 나서 질문 받아주시면 되고요. 강사가 종료 후에는 애프터 미팅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음 만날 약속을 다시 거기서 정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홈미팅을 몇 날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 번 시작한 홈미팅은 적어도 6개월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